엘리자베스 밀러.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며 그녀는 법정에서 바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부터 해야겠어요. 션 컴즈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말해줄 수 있지만 지난 1시간 동안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꼭 말해주어야 해요. 우리는 그에 대해 읽고 있으며 그의 자녀들과 변호사 니콜 웨스트모어랜드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 법정에서의 감정이 실제로 어떤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시. 오늘 션 콤즈가 처음 법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분위기가 어떨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들어올 때 자신감 있어 보였을까? 오늘 그는 평상복 민간인 복장이었어요. 그는 MDC 점프수트 대신 베이지 스웨터, 흰 속옷, 어두운 바지를 입고 문신도 모두 가렸어요. 그는 가족에게 손을 흔들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는데 법정에서는 전자기기를 못 써요. 그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긴장해 보였는지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공영에 처한 그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는 곧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가 어떤 형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를 보면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시, 솔직히 말해서 니콜 웨스트모어랜드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이슨 드리스콜이었는데 그는 법정 논점들에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니콜 웨스트모어랜드가 이 선고 중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알죠? 그녀가 리볼트 텔레비전 션 콤스 업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변호인 측이 이것을 회유책으로 써온 것 같다고 느껴요. 판사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에 관한 대중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사건이나 재판 혐의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심입니다. 그의 업적과 지역사회, 특히 흑인 사회를 위해 한 일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콜 웨스트모어랜드는 그가 지역사회를 도운 이야기를 하며 매우 감정적이었어요. 그가 체계적 인종차별을 끊고 빈곤 지역에 차터 스쿨 3곳을 열었으며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심 지역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다양한 회사들은 여러 세대에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투표 아니면 죽음 같은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는 니콜 웨스트모어랜드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 특히 대량 투옥 문제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8년 전에 한 행사에 갔는데 그곳에서 연설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몇 년 후에 그녀의 의뢰인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션 디디 콤스였고 그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깨어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말이 인생을 바꿨다고 했고 콤스 씨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남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이들이 연단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정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법정 앞쪽으로 급하게 나와서 차례로 발언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정말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어요. 그들 6명이 7번째 아이를 제외하고 연단에 함께 섰어요. 그 아이는 2살인 베이비 러브예요. 법정에서 그녀는 못 봤지만 어머니 다나 트라는 봤어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연단에 줄을 섰고 그 연단은 배심원석 근처에 있었어요. 퀸시 브라운이 먼저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의 친아버지가 알비 슈라이고 알비 슈라는 킴 포터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션 콤스가 퀸시를 어릴 때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퀸시 브라운과 그의 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선고에서 그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고 앞에 있는 분은 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우리는 그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유를 위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저스틴 콤스가 그 후에 말했고 크리스천 콤스가 그 다음에 말했어요. 하지만 제시 콤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이 다시 북받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바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만 할 수 있겠어요. 판사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그들을 받고 제시, 식당 등에서 스친 적은 있지만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션 콤스의 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에게 제기된 혐의들과 그의 행동,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의 변명이나 용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시 콤스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이야기, 그녀의 엄마인 킴 포터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션 콤스가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챈스 콤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필요한 딸들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그는 이제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인내심과 사려가 늘었으며 더 나은 사람과 아버지가 되길 원해요. 그는 감옥에서 2살배기 여동생을 돌봤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잠깐 볼 수 있었다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 여동생은 그럴 자격이 있고 2살배기인 그 여동생이 받을 사랑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밤에 이불을 덮어주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것들이죠. 딜라일라 콤스는 찬스가 말한 후에 말했어요. 그녀는 엄마 아빠가 없을까봐 모두 두렵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엄마와 많은 것을 잃어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프다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모두가 조금씩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피고 측 사람들에 관해서는 션 콤스 자신이 있었어요. 그 순간은 우리가 션 콤스를 법정 안 변호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가 돌아서서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그 상황에서 션 콤스가 무표정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감정이 북받쳤고 그 마음이 이해돼요. 그는 아버지이고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었죠. 그래서 정말 감정이 북받쳤어요. 제시 갤러리 안에서는 정말 많은 눈물이 흘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션 콤스 쪽에서 그랬고 션 콤스 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는 정말 감정이 북받쳤어요. 오늘은 걸린 게 많아요. 이런 모습이 놀랍지 않죠. 그런데 다른 걸 묻기 전에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당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대단해요. 바스티펠트 여왕님께 인사드립니다. 독일에서 사랑합니다. 크리스티나 레스터 슈퍼챗 댓글. 오늘 멋진 사람은 누구였나요? 엘리자베스에게 평소처럼 피부가 빛난다고 전해주세요. 니키 헤이즈 엘리자베스 잘 지내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해요. 아름다운 제시와 여왕 엘리자베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팀이에요. 메일린 보르빈 채팅과 점심시간 쇼, 로 앤 크라임 팀과 패널이 정말 그리웠어요.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슈퍼챗입니다. 마이크의 질문입니다. 최신 소식이 뭔가요? 엘리자베스가 모든 최신 소식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이걸 여쭈어 볼게요. 외로운 메딕에게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디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댓글이 없었나요? 오늘 판사님이 엘리자베스에게 한 말씀이 없었나요? 그분이 뭐라고 했죠? 5년에서 7년이라는 지침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계산을 많이 했어요, 제시. 그들은 형량 지침을 항상 개월수 범위로 말하니까요. 1년에 12개월이라 저는 빨리 계산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판사님이 보는 부분과 프리센텐스 리포트 권고안이 70개월에서 87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법정에 계산기가 없어 직접 계산했는데 약 6, 7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판사님의 어조를 봤을 때 아마 변호인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션 콤즈가 마이애미에서 직접 연설을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언급했을 때 사실 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건 판사님이 아니라 정부 측이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는 오늘 그가 석방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던 것 같거든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 판사님의 판결이 관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피해자 진술문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법정 안에서 상영된 영상을 보고 션 콤스의 자녀들의 말을 듣고 그의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판사님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이든요. 제 생각엔 판사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판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2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고 이미 복역한 기간이 형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감옥에서 1년 더 있어야 하니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겠어요. 판결은 오늘 늦게 나올 예정이에요. 확실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저희에게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미 답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레베카 엘스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디디가 오늘 입은 옷은 무엇인가요? 네, 레베카 씨, 디디가 오늘 입은 옷은 항상 적어둬요. 그가 안에 무엇을 입었든 오늘은 베이지색 스웨터와 흰색 속옷 그리고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지난번에 법정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네요. 그게 지난주 심리였고 그때 디디는 MDC 죄수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슷한 색상이긴 하지만 지난주 심리 때와는 달리 확실히 사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미아가 션 콤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아는 오늘 진술할 예정이었어요. 미아는 법원에 편지를 제출했고 변호인은 그녀의 진술에 이의 제기했어요. 미아는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실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하루 시작 때 일어난 일 맞죠? 네,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특히 정부 측 증인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진술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오늘 크리스티 슬라비기 미아가 더 이상 피해 진술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크리스티 슬라비기 미아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을 때요. 그리고 그건 정부의 선고 의견서에 있던 그 편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건 제시 솔직히 판사님이 변호인 측과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님이 거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아가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이 보낸 답변서의 어조가 정말 부적절했다고요. 그리고 그 편지는 어조가 거칠었어요. 반대 신문 때와 비슷하게 그들도 그렇게 말했죠. 법적 서류에서 그들은 미아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증인석에서도 가식적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제시와 미아가 마음을 바꾼 게 놀랍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이해돼요. 오늘 법정에 나오는 게 미아에겐 부담이었을 수 있어요. 특히 미아가 피해자 진술만 하고 싶었던 점에 대한 변호인 반응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이런 일은 선고 공판에서 자주 봅니다. 엘리자베스, 이제 다시 법정에 가야 해요. 훌륭한 보도였어요. 나중에 다시 오시겠죠. 이 판결이 내려질 때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나중에 저와 함께 특별 사이드바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모든 일을 저희가 분석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시. 알겠습니다. 시에라가 잠시 후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게스트, 리치, 저스틴 아단테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잠시 쉬겠습니다. 법정도 현재 휴식 중입니다. 법정이 다시 시작되면 저희도 돌아와서 션 캐디콤의 선고일을 계속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